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9월 10일 금요일 우리 시장은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가면서 우리 시장은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점차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시면요. 모두 강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44%의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3,128선에서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39%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38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75,4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4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05,5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언택트수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2%대 강세를 보여주는데요. 415,500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강세가 관찰되고 있는데요. 926,0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들은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카카오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1%대 강세가 관찰이 되면서 13만 원을 회복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들은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0.8%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74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 SDI는 강보합권에 들면서 75만 1천 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20만 6,500원에 거래 마감할 준비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에코프로비엠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12.42%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40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대 강세가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파랗게 질려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보합권에 들면서 11만 3,1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낙폭이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0.65%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15만 2,5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HLB는 1% 가까이 빠지면서 6만 5,2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하락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NF는 그래도 3%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12만 8,8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2%대 하락률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2% 넘게 빠지면서 7만 9,6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는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젠도 0.63%가 빠지면서 6만 3,300원에 종가를 형성할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 이렇게 보셨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슈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주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시총 18조 원이 빠졌던 두 기업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주가는 4일간 폭락을 했는데 지난 이틀간의 낙폭이 더 컸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7일에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방안을 공론화했습니다. 같은 날 금융당국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금융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나섰는데요. 이런 규제 리스크에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 물량을 받아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순매수 규모 1, 2위에 자리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주가 폭락이 시장의 과도한 우려라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CLSA는 보고서를 통해서 금융당국의 금융플랫폼 규제 우려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이틀 사이에 20조 원 가까이 증발한 하락세는 과도하다면서 이번 급락은 전형적인 매수 기회로 분석된다고 밝혀왔습니다. 카카오는 이슈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카오페이의 상장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가 광고라면서 영위했던 금융상품 추천 비교 서비스가 중개에 해당된다면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금소법 위반 여부가 증권신고서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상장 일정에 또 차질이 생겼는데요.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에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뒤 한 차례 상장 일정을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에어 프로덕츠와 손을 잡고 수소 생태계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에어 프로덕츠는 산업용 가스 제조 판매 회사인데요. 어제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진행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에어 프로덕츠 코리아는 운용하고 있는 산업용 가스 운반 차량 전략을 수소 기반 차량으로 전환을 하고요. 수소 특장 차량 개발 등을 위해서 현대차와 협력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에어 프로덕츠 코리아에 수소 트럭을 개발하고 공급하고요. 탱크로리 등 산업용 가스 운반 특장차 개발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뱅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초기에 주가가 탄력을 보였던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지금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도 살펴보시면 7만 원 선도 내주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4.31%의 약세를 보이면서 68,9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호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렸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에 조기 편입이 됐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함께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는 점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면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공매도 영향권에 들어간 것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크래프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역시도 상장 한 달을 맞았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됐는데요. 시장에 풀린 기관 주식 수는 전체 기관 배정 물량의 16.9%입니다. 앞으로 3개월 보호 예수 물량과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남아있어서 오버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호 예수가 종료되면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많아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재 주가는 공모가인 49만 8천 원보다는 낮아서 기관의 물량이 대량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5.26%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45만 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비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10조 원 규모의 판매 계약을 체결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이 10조 원에 육박하겠다면서 목표가를 잇따라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지난 7일부터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터치한 이후에 거래 중입니다. 거기에 다음 달 중순쯤에는 미국 공장 설립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게임주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와 위메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신규 게임 판호 추가 발급이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펄어비스와 위메이드 등 게임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펄어비스는 텐센트가 투자한 아이드림 스카이를 통해서 검은 사막 모바일을 중국에서 서비스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메이드는 미르4와 관련해서 중국 판호 발급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점들이 지금은 먹구름이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는 지금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6.4%의 급락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11만 4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애플카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의 종가 상황을 좀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LG전자의 종가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3.5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4만 6,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애플카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애플이 애플카 생산을 위해서 배터리와 모터 등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LG전자로부터 공급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LG전자는 양봉을 띄우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LG이노텍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이폰 12 프로와 프로맥스 등에 들어가는 센서 시프트와 라이다 스캐너 그리고 트리플 카메라 등을 공급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애플의 파트너사로 꼽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종가는 3.84%가 오르면서 전거래보다는 8,500원이 오른 지점에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23만 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LG그룹의 PCB 협력사인 현우산업도 좀 볼만한데요. 현우산업의 종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양봉을 형성했는데요. 거래량도 꽤 많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16.27%의 급등 양상을 펼치면서 7,29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새내기 주인 YM텍도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5.36%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공모가의 더블까지는 가격이 형성이 됐는데 따상까지는 성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5.36%의 강세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5만 9천 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모두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YM텍의 주력 매출 제품은 릴레이입니다. 릴레이는 전기와 전자산업에서 기기나 통전 회로를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위치 장치라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반전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감을 어떻게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마감 분위기 살펴보시면 양대 시장은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36%의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3,125.76포인트의 종가를 썼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0.32%의 상승률을 기록해줬는데요. 1,037.9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전거래 종가와 동일하게 75,3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94%의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10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언택트 관련주인 네이버는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76%의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41만 원에 마감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31%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92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1.39%가 빠졌는데요. 7만 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나 언택트 관련주인 카카오는 1.17%의 강세를 보이면서 13만 원의 종가를 썼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등락을 다르게 했습니다. LG화학은 1%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74만 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반면에 삼성 SDI는 강보합권에 들면서 75만 원의 종가를 썼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1% 가까이 빠지면서 20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26만 7,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387억 원, 또 개인 투자자는 2,823억 원을 사들였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4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습니다. 5,206억 원을 덜어내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역시나 에코프로비엠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12% 급등 양상을 펼치면서 40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카카오게임즈도 좋았습니다. 1.23%의 강세를 보이면서 7만 3,800원의 종가를 썼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62%가 빠졌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0.85%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HLB도 1.37% 빠지면서 64,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LNF 역시도 애플카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3.37%의 강세를 보이면서 128,9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펄어비스는 2.97%의 내림세로 81,800원의 종가를 썼습니다. 이어서 SK머티리얼즈는 약부하권에 들었습니다. 40만 9천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알테오젠은 1%대 하락률 기록하면서 79,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제는 0.78%가 빠지면서 63,2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되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는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178억 원을 사들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816억 원을 덜어내면서 14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21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주말을 앞두고 우리 양대 시장에는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